1980년 5월 들어 학원 소요가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 양상을 보이게 되자 계엄사령부는 충정훈련 계획에 따라 5월 7일부터 이군 및 수도권 지역 계엄군의 소요 진압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훈련은 군의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후방 지역의 치안 책임을 맡고 있던 진종채 2군 사령관은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 병력을 부산 대구 지역의 소요 진압 작전에 전라북도 금마에 주둔하고 있는 특전사 70 수여단 병력을 2군 작전 통제하에 광주, 전주, 대전 지역의 소요 진압 작전에 각각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진종채 사령관의 건의를 받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9일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준봉 2군 작전처장과 협의해서 특전사 70 수여단을 2군의 작전 통제하에 두어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소요 진압 작전에 투입하기로 하고 5월 14일 그러한 내용의 작전 명령을 내렸다. 광주에 출동한 70 수여단 33대대는 전남대에, 35대대는 조선대에 배치되었고 7여단의 나머지 2개 대대 가운데 31대대는 전북대에, 32대대는 충남대에 각각 배치되었다. 계엄사의 소요 진압 대책과 병력 운용에 관한 명령 체계를 잘 알 수 없는 일반 국민은 공수부대를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수부대는 특수전 대비 전력인데 시위 진압은 특수전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전시간인 상황에서 국군의 일반 전투사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특전사의 공수여단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치안 유지와 대간첩 작전을 위해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소요 사태가 발생해 계엄군을 출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1차적으로 특전부대 병력을 동원해 사태 진압에 임하고 특전부대만으로 사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일반 부대를 추가 동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11.6 사건 직전인 1979년 10월 부마 사태나 1980년 4월 사북 사태 때에도 특전부대인 공수여단이 출동한 바 있다. 5월 들어 군병력을 국가 주요 보안 목표와 대학교에 배치한 것도 계엄사령부의 자체 병력 운용 계획에 따른 조치였을 뿐 5.17 조치와는 관련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군의 작전과 병력 운용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때 내가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보안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내가 맡고 있던 그 어느 직책도 군의 작전사항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또 11.6 사건으로 이미 선포되어 있던 비상계엄이 내가 마련한 5.17 시국수습 방안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계엄사령관의 계엄군 배치는 그 이전에 시행된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충정훈련은 군의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평상훈련이었다. 이와 관련한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박수경사 작전참모 그리고 김재명 6본 작전참모부장 등 당시 관계관들의 진술과 증언이 있다. 정군에다 1사분기 이전에 폭동 진압 훈련 실시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1980년 초가 권력 공백기인데다 유신체제하에 억압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대대적인 학생 시위 등으로 연결되어 시국이 극히 혼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원래 수도권에서 시위 등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불가능할 경우 수경사가 그 진압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수시로 소요 진압 훈련, 즉 충정훈련을 하는 바 수도권 소요 사태에 대하여 수경사 자체 병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수도권 주변에 배치된 24단, 26사단, 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1359 공수여단 등을 배속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수경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므로 수경사에서 일괄적으로 충정훈련 계획을 수립,
위 부대들에 하달하여 자체 훈련을 시키고 또 수경사령관이 수시로 관계 부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소요 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일자나 훈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육군의 지시에 의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충정훈련을 실시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종채 2군 사령관이 광주에 70수여단 2개 대대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당시 광주에는 정교사 직할부대 52명, 31사단 병력 385명, 정교사 헌병 100명 등 시위 진압에 또는 국가 주요시설 보안 목표, 경우 업무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불과 537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0수여단 2개 대대를 추가 파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군 지역이 거의 그렇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습니다. 특전사 70수여단 2개 대대 병력이 광주에 출동한 것은 신군부 세력의 요청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방지역 계엄 분소장으로서 광주 지역의 치안 책임을 지고 있던 진종채 2군 사령관의 건의와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해병사단도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엄영하에서 병력을 출동시킬 권한은 지역계엄의 경우나 전국계엄 때나 계엄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1980년 5월 계엄령의 전국확대 조치를 전후해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은 계엄사령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5.17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계엄군이 출동한 것이 아니라 지역 비상 계엄하에서도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을 출동시켜야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출동시키곤 했던 것이다. 1979년 부마 사태 때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해병사단과 30수여단, 10수여단 등 특전부대를 부산과 마산에 출동시켰었다. 1980년 5월에는 11.6 사건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이미 발효 중이었다. 새벽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아침, 전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계엄사는 비상계엄령의 전국 확대 선포에 따라 18일 새벽 4시 정치활동 금지, 전국대학의 휴교령 등이 포함된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이틀 전인 16일 야간까지 횃불 시위가 이어졌던 광주 지역에도 특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오전 9시경 전남대 정문 앞에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이 전남대 학생이라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대 학생들은 이미 5월 14일 벽보를 통해 휴교령이 내려지면 따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도청 앞이나 학교 정문에 집결한다고 공고해 놓고 있었다고 한다. 소요 사태가 악화되면서 대학가에서는 휴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전남대 교문에는 이날 새벽 진주한 70수여단의 경비병들이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학생들이 몇 명씩 모여들고 있었으나 특별히 공격적이 아니어서 7여단 33대 대장은 소수의 경비병만을 정문에 배치해놓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점차 숫자가 불어난 학생들은 도서관에 들어가겠다며 교문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다. 교문을 지키던 서너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현장 지휘관은 경비 병력을 증원해서 교문 앞에 대우를 갖춰 부동자세로 서 있게 했다. 학생들이 교문 돌파를 시도하면 밀어내고 밀려났던 학생들이 다시 몰려들고 하는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 그런데 학교 출입을 제지당한 학생들이 한순간 경비병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돌을 주울 만한 곳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학생들은 돌을 미리 가방에 담아왔던 것 같다. 소요 진압에 동원되던 전투경찰과는 달리 공수부대 장병들은 방성모 등 제대로 된 방호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학생들이 군인을 향해
투석 공격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병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날아오는 돌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 지휘관은 투석 공격에 대응하지 말고 계속 부동자세로 서 있으라고 했다. 학생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지시였지만 이 일은 결과적으로 공수부대 장병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동료 병사들을 본 공수부대 장병들이 그 뒤 시가지로 진출한 시위대를 진압 체포하라는 정웅 31사단장의 명령을 받자 붙잡은 학생들을 진압봉으로 구타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의 상황은 시위 학생들이 군병력에 대해서까지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자신들이 전남대 학생이라고 했던 젊은이들의 말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교문 출입을 통제하면 됐지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일은 없었다. 학교에 들어가겠다며 경비병에게 투석 공격을 하던 젊은이들은 교내 진입을 포기하고 시가지로 진출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시가지 시위에는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70 수여단이 전북 금마에서 전남대와 조선대로 이동한 것은 시위 진압을 위한 출동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진주였다. 시위대가 파출소를 습격하고 순찰차를 전복 방어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자 전남도경은 전남북 계엄 분소장인 윤웅정 정교사령관에게 계엄군의 출동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도경의 요청을 받은 윤웅정 정교사령관은 오후 2시경 정웅 31사단장에게 계엄군의 출동을 지시했고 정웅 사단장은 곧바로 전남대와 조선대의 진주에 있던 7여단 33대대와 35대대에 시위 진압을 위한 병력 출동을 명령했다. 광주 지역의 시위 진압 작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정웅 사단장은 오후 2시 30분에서 2시 40분 자신의 작전 통제하에 들어온 특전사 7여단 2계대대 병력에 대해 시위 진압과 주모자 체포를 명령했다. 33대대에 대해서는 16시까지 금남로에 도착하여 도청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대모 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주동자 및 극렬 행동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35대대에 대해서는 금남로로 연결되는 좌우의 도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분산 도주하는 시위대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18일 낮 12시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에 즈음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 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고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회 혼란의 여파는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면서 노사분규와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문자 그대로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지도급 정치인들이 정부의 안정유지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 불안을 선동 자극함으로써 소요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그간 온 국민이 땀 흘려 쌓아온 성과가 허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기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 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18일 오후부터 광주 지역 소요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진압군을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향토사단인 31사단과 이미 파견돼 있던 7여단 2계대대 병력만으로는
소요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15시경 특전사 11여단 3계대대 병력에 대해 광주로 출동하도록 명령했다. 정웅사단장은 야간 작전에 대비하여 7여단 병력을 36개 중요시설 및 교통 중심지에 거점 배치했다. 오후 7시 30분 윤웅정 전남북지역 계엄 분소장은 통금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8일 오후 계엄사의 출동 명령을 받은 특전사 11여단 병력 가운데 최웅여단장 등 지휘부와 61대대는 이날 저녁 광주에 도착했고 62, 63대대는 19일 새벽 4시경 광주에 도착했다. 최웅여단장은 윤웅정 정교사령관에게 도착 신고를 한 후 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조선대에 진주하여 정웅 31사단장의 작전 통제 아래 들어갔다. 정웅 사단장은 최웅여단장에게 주요 목진지에 분산 배치된 7여단 병력과 교대하라는 지시를 냈다. 장영태 전남지사는 19일 아침 8시 담화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질서를 지키고 냉정을 되찾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10시경부터 시가지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참여한 대학생 시위가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의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고 시위 양상도 전날보다 훨씬 과격해졌다. 주요 거점에 분산 배치된 공수부대 병력들은 이때 벌써 압도적 다수의 시위대에 쫓겨다니느라 거점 경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광주에서의 소요 사태가 방화 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윤웅정 정교사령관은 19일 9시 30분경 계엄사령부에 다시 공수부대 1계여단의 증파를 요청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대책회의 끝에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오후 2시경 육군에 예비로 있던 특전사 3여단에 대해 출동 명령을 내렸다. 광주 출동을 명령받은 3여단 5계대대 병력이 20일 아침 7시 광주에 도착하여 역시 31사단장의 작전 통제 아래 들어갔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날 시위 군중의 수가 10만을 넘어가면서 차량 돌진 등으로 계엄군 사망자가 발생하고 방송국에 방화를 하는 등 시위가 격렬해지자 20일 밤 24단을 증파하도록 지시했다. 계엄사령부는 밤 10시 30분경 24단 61연대 병력의 광주 출동을 명령했고 이어 24단 62연대 병력에도 출동 명령을 내렸다. 시위군 중 4만여 명이 20일 밤을 새워 시가지 전역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밤늦게 이동을 시작한 24단 61연대 병력은 5월 21일 새벽 4시경, 62연대는 8시경 각각 광주에 도착했다. 계엄사령부는 21일 21시 24단 60연대 병력을 광주로 출동하도록 명령했다.